이제 시카고 베어스의 시즌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시카고 베어스의 이 움직임을 굉장히 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라이언 페이스 단장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좀 중복 투자나 네. 뭐 이런 의사결정들이 좀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뭐 가장 큰 문제는 트루비스키죠. 그러니까 원래 1라운드 3번 픽을 갖고 있었고 막대한 이제 트레이드 지명권을 더 추가로 얹어주면서 이제 한 단계로 올라가서 1라운드 2번으로 이제 지명했었던 트루비스키 선수였는데 지금 뒤에서 뽑힌 동기들이 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패트릭 마홈스 선수가 10년 최대 5억 3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역대 최고의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금액인 1억 7,750만 달러 4년 계약을 맺으면서 디션 왓슨 선수도 이제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래프트 동기들은 이 역대 최고의 계약,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의 계약을 받았는데 심지어 같은 해에 나왔던 선수 중에 드래프트도 안 됐던 테이섬 힐 선수조차 2년 2,1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계약을 받았습니다. 뭐 큰 금액의 계약은 아니지만 근데 미첼 트루비스키는 5년차 옵션이 실행이 안 됐어요. 거기다가 물론 이제 1주차 주전으로 낙점이 되긴 했지만 닉 폴스와 주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좀 아쉬운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년차 옵션이라는 거는 드래프트 1라운드에 지명을 받은 선수들에게만 이제 해당이 되는 이제 룰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5년차 옵션을 제시받지 못한 쿼터백은 미첼 트루비스키가 역대 9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8명을 살펴보면 뭐 블레인 게버트 이런 지금은 좀 조롱거리로 이제 불리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네. 테디 브리지워터는 이제 좀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부상을 당하면서 이 옵션의 제시를 받지 못했던 바 있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좀 실패한 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닉 폴스 선수를 트레이드를 해왔던 시카고 베어스입니다. 4년 8,800만 달러 계약에 3년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4라운드 픽을 얹어주고 트레이드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계약을 재조정하면서 이제 2,100만 달러 개런티로 이제 계약 내용이 좀 바뀌기는 했었는데 지금 물론 이제 이 주전 쿼터백이 탄탄한 상황이 아닙니다만 1주차 선발을 이 트래비스키로 결정을 할 거였으면 굳이 닉 폴스 선수를 데리고 올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팀 전력이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팀 전력 보강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훈련 과정에서 이제 뭐 베어스 구단이 판단하기에 그래도 트루비스키가 조금 더 낫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뭐 일단 1주차 주전으로 낙점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 이제 닉 폴스 선수가 여태까지 적은 이 표본이 아니잖아요. 이 몇 년 동안의 어떤 표본이 이 선수는 백업으로는 모르겠지만 선발로 사실 부적합하다라는 게 사실 중론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선수를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큰 선수를 드래프트 픽을 주고 데리고 오는 게 의미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아쉬웠던 결정이라는 점에는 예.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뭐 맨네기 감독의 인터뷰를 살펴보니까 훈련 과정에서 트루비스키가 이전에 좀 약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뭐 디시전 메이킹이나 뭐 레드존에서의 패스 정확도 이런 부분들이 뭐 개선이 된 거를 좀 관찰을 했기 때문에 일단 트루비스키로 주전에 낙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맨네기 감독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십 그리고 운영 능력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의문부호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인터뷰대로라면 올 시즌 트루비스키가 잘 못한다? 그러면 네기 감독의 어떤 이제 눈 이런 부분도 좀 의심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주전 쿼터백과 감독, 그다음에 단장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경우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트루비스키가 또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이 맨네기 감독이 사실 베어스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찬양을 받았었잖아요. 뭐 여론이 좀 차갑게 돌아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라이언 페이스 단장이 하루빨리 좀 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킬 플레이어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NFC 북부지구 최고의 와이드 리시버가 누구냐? 저는 앨런 로빈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탯상으로는 더 좋은 기록을 이제 남겼던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케니 골라데이 선수도 스탯이 더 좋기도 했고, 근데 왜 제가 생각하기에 앨런 로빈슨이 최고의 리시버냐? 북부지구에서 쿼터백을 보시면 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트루비스키의 패스를 받으면서도
1000야드 이상을 해줄 수 있는 리시버. 네, 그거는 굉장한 능력이에요. 다른 팀들의 이제 쿼터백을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디트로이트 보시면 매튜 스태포드, 미네소타는 커크 커즌스, 그리고 그린베이는 에런 로저스. 이 세 명의 쿼터백들이 어쨌든 굉장히 준수한 활약을 지난 시즌에 보여줬고 사실 커즌스를 제외하고 나면 두 선수는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뒤처지는 미첼 트루비스키. 이 선수의 패스를 받으면서 1000야드를 찍었다? 이거는 진짜 리그 차원에서 상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러셀 윌슨이 이제 빈약한 오라인 뒤에서도 그런 훌륭한 퍼포먼스를 이제 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칭찬을 했었던 바 있었는데 네. 이 앨런 로빈슨도 좀 비슷한 논리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의 이제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는 게 사실 이제 문제인데 1년 계약으로 영입한 이제 테드 긴 주니어 선수랑 2018년 2라운드에 뽑혔던 앤서니 밀러가 더 좋은 활약을 이번 시즌에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좀 앤서니 밀러의 스텝업이 필요해 보이는 배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러닝백을 좀 살펴보면 데빈 몽고메리 선수가 루키 시즌에 나름 분전하면서 이제 1000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칭찬을 받아 마땅한 것이 오라인, 뭐 다른 팀 동료들의 큰 도움을 받지 않고 거의 혼자서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던 하워드를 떠나보내고 나서 원래 주전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랬던 타릭 코헨의 좀 부진까지 겹치면서 예. 이 몽고메리가 신인치고는 좀 많은 프레셔 속에서 뛰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름 훌륭한 성적을 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타리 코hen 선수가 이 지난 시즌 부진을 딛고 2018 시즌에 보여줬던 모습을 다시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베어스가 되겠고요. 타이트엔드 쪽을 보면 이제 지미 그레엄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2년 1,600만 달러를 주고 지미 그레엄을 사왔어요. 왜 이렇게 큰 돈을 주고 데리고 왔는지 그리고 사실 왜 데리고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수가 주전이잖아요. 근데 드래프트 2라운드 그러니까 2라운드 픽이 베어스가 갖고 있던 최상위 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픽으로 타이트엔드 콜크메 선수를 뽑았어요. 진짜 저는 라이언 페이스 단장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타이트엔드를 보강해야겠다는 생각 자체에는 네. 뭐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100야드 리시빙을 해준 타이트엔드도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히 보강이 필요했던 것은 맞는데 그럼 이제 한 명만 했어야죠. 뭐 그 FA든 뭐 드래프트든. 예. 그런데 지금 FA에서는 많은 돈을 쓰고 드래프트에서는 가장 높은 픽을 썼다. 그러면서 결국 2명의 타이트엔드를 갖게 됐습니다. 예. 이게 좀 뭐 다른 포지션에서도 채워야 할 부분들이 있는 베어스 입장에서는 좀 중복 투자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입한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데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엄한데 계속 돈을 쓰니까 그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오라인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레프트 태클 찰스 레노 선수가 지난 시즌에 급격한 기량 저하를 보여주면서 오라인 자체가 이제 주저앉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수진의 변화는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뭐 여러 선수들이 좀 동시에 부진하면서 오펜시브 라인 전체 퍼포먼스가 떨어졌었던 베어스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라이트 가드 이제 저민 이페디 선수를 이번 시즌 새롭게 데리고 오긴 했는데 이페디가 사실 오라인의 캐리할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스텝업을 하기 위해서는 레프트 태클 그리고 라이트 태클 찰스 레노 바비 마시 이 두 선수가 더 나은 활약을 지난 시즌보다 더 나은 활약을 올 시즌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드래프트나 FA에서 뭐 결정적인 영입은 없었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결국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좀 분전을 해주길 바라야 될 것 같고 이 페디 같은 경우는 이제 시애틀에서는 원래 태클로 뛰었었는데 좀 부적합 판정을 결국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애틀의 빈약한 오라인에서도 좀 부적합을 받았다면 이 선수가 좀 실망스러웠던 커리어라고 봐야겠죠. 예. 그런데 뭐 유일하게 이제 희망을 걸어볼 부분은 이제 가드로 포지션 전향을 했으니까 뭐 조금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좀 베어스에 공헌을 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수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수비에서는 양쪽 엣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놓고 보면 로버트 퀸 그리고 반대쪽에 칼릴 맥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로버트 퀸 선수에게 5년 7천만 달러 굉장히 큰 금액의 계약을 안겨줬는데 시작도 전에 발목이 아픕니다. 이 로버트 퀸의 커리어를 보면 뭐 반짝반짝 빛났던 해도 있었지만 뭐 부상으로 뭐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시즌도 꽤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커리어 전체에 기복이 있는 선수에게
좀 많은 돈 그리고 너무 긴 기간의 계약을 안겨준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사실상 좀 오버페이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팀 내에서 유일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칼릴 맥 선수도 이제 시작 전에 발목이 아파서 위크 1 출장이 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칼릴 맥도 엄청난 자원을 투자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예. 뭐 그게 드래프트 픽도 많이 줬고 또 맥에게도 돈을 많이 안겨줬기 때문에 베어스 입장에서는 항상 건강하게 이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선수인데 지난 시즌 이제 약간 좀 부진했고 좀 이번 시즌 출발도 좀 불안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아키믹스가 사실은 칼릴 맥과 함께 이제 좋은 이제 듀오였는데 지난 시즌에 5경기밖에 뛰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키믹스도 좀 풀타임으로 건강하게 뛰어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팔꿈치 부상을 입었던 아킴 힉스에 이어서 또 하나 팔꿈치 부상이 있었던 이제 데니 트레바탄 선수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3년 2,400만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팀에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데니 트레바는 이제 라인베커 선수예요. 예. 그러면서 그 닉 크위토스키 이 선수가 이제 레이더스로 떠났고 이제 기존에 있던 로관 스미스 그다음에 이 트레반 이 두 선수가 이제 라인베커진을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로컨 스미스 선수까지 건강만 하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프런트 세븐은 굉장히 좀 파워가 있다, 저력이 있는 팀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018년 시즌을 보여줬던 모습, 그 모습을 올 시즌에 보여줄지 아니면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모습이 올 시즌에 그대로 이어지게 될지 이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시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어스의 공격진이 지금 썩 믿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수비가 이제 캐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쪽을 보면 코너백 프린스 아무카마라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 하하 클린턴 딕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이프티 타샨 깁슨을 데려왔고 2라운드에 이제 코너백 제일런 존슨 선수를 지명을 하면서 그 빈자리를 채웠던 시카고 베어스인데요. 아무래도 세컨더리가 지난 시즌보다 무게감이 떨어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이프티 에디 잭슨이 이제 키 플레이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나머지 자리들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주목해보고 싶은 선수가 2라운드 신인 코너백이 제일런 존슨이거든요. 그 유타 대학의 짠물 수비의 이제 핵심 선수였고 뭐 프레스 커버리지에 좀 장점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래프트 리뷰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다반테 아담스를 한번 막아보고 싶다. 네. 이런 이제 패기 있는 도전장을 던졌던 선수였어요. 보통 이렇게 입을 털고 시작하면 폭삭 망하기 마련인데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에디 잭슨이 뭐 세컨더리 전체 리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바뀐 선수들의 적응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모든 팀들에게 통용되는 얘기겠습니다. 건강한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시카고 베어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올 시즌 이 수비진에서 워낙 뎁스가 얇기 때문에 선수들이 한두 명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이 수비진이 붕괴되는 건 사실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각 라인의 그 플레이메이커, 그다음에 핵심 선수들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선수들이 뭐 부진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뭐 그것을 채워줄 만한 뭐 이렇다 할 이제 백업 선수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저희가 잭슨빌 사례를 좀 봤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 엄청난 수비를 바탕으로 이제 슈퍼볼 문턱까지 갔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무너졌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카고가 그 전철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수비진이 2018 시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모를까 아무래도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주전 쿼터백이 미첼 트루비스키이기 때문에. 일단은 태양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빠르게 정리하는 것부터가 이제 베어스의 이번 시즌 성패에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아요. 예, 아마도 이제 시카고 베어스로서 최고의 시나리오는 트루비스키가 선발로 가다가 약간 모자라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닉 폴스로 대체된 다음에 닉 폴스가 이 또 백업으로 시작했을 때 잘하는 선수잖아요. 또 포텐을 폭발시키면서 또 팀을 캐리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좀 팀 전반적으로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카고 베어스의 프리뷰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프리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